기망 속인다는 게 과연 이 소위 말해 빌라왕이란 이런 사람들이 속였냐라고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강도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JTBC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 보증금 줄 돈이 없으니 집 사라는 900채 빌라왕, 행방도 묘연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약 900채 넘게 가진 집주인이 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가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으니 돈을 더 내고 내 집을 사가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모 씨가 2년 전에 서울 가산동에 있는 1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셋집을 구했는데 지난 2월에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압류도 되고 했으니까 나는 전세 보증금 주세요,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집주인이 난 돈이 없다, 세금도 돈이 없어서 세금에 관련된 압류를 풀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한 2, 3천 더 내고 집을 사가세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압류를 풀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압류가 된 집에 들어올 세입자도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돈을 더 주고 집을 산 다음에 나중에 팔든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끌어오든 해가지고 하겠다는 요량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그러고, 이 해당 집주인은 개인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약 900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 한 600채 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전에도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작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기로 처벌받았던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빌라 여러 채, 수백 채를 산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하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분양이 잘 안 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 건축업체 시행사들이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이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는 수천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취등록세라도 지원해주고 경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만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단은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집을 사고요. 취등록세까지 시행사가 부담하니까 살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들여가지고 그 전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자기가 취득을 하는 거죠. 보통 살 때 대출을 많이 받는데 그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돈이 하나도 없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집을 사게 되는 거고, 대출 이자도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득은 뭐가 되냐? 그 취등록세 부분 또는 그거를 넘는 리베이트, 보통 이 업계 사람들끼리 R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걸 수익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채당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난다. 그럼 이걸 100채 하면은 10억이고요. 900채 하면 90억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수백 채를 샀으니까 관리단, 그러니까 주택 관리단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데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관리비라든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증금을 내줘야 되면 이게 돌아가면서 다른 집에 보증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빼주고 하면 되는데, 이게 항상 들어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빼줄 돈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 압류를 걸어가지고 세입자가 경매를 걸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분양도 잘 안 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얼마나 경매가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회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외에도 자기 돈 거의 없이 이렇게 수백 채에 해당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샀으니까 이게 금융비용 같은 거 하다 보면 뭐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세금도 잘 못 내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 그 집에 대해서 압류를 걸겠죠. 그리고 당해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직접 된 당해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우선 변제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보증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빼고 받게 되는 거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럴 바에 어차피 당신 이거 지금 내가 내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전세 보증금과 시가에 해당하는 갭에 해당하는 한 2, 3천 정도 나한테 더 주세요. 돈 더 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세금 압류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당신의 명의로 딱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 사시든 아니면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 줘가지고 전세금 빼가시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은 이제 이거 경매 넘겨봤자 어차피 제대로 돈 받지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구해가지고 집을 산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사기로 볼 수 있냐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보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을 기망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기망,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기망, 속인다는 게 과연 이 소위 말해 빌라왕이란 이런 사람들이 속였냐라고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 빌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뭐 리베이트를 받든 뭐 취득 등록세를 뭐 지원을 받든 경품을 받든 어쨌든 자기 명의로 샀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넘겨줬죠. 그러면은 세입자는 뭐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라고 하는 게 보증금 받고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거니까 그게 해결이 됐으면 사실 사기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내가 빼주지 못할 거를 명확히 알면서도 전세 보증금을 받고 했다 그러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돌리고 돌리다 보면 이제 돈이 받아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상황마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빌라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는 높다라고 한다면 빌라를 팔아가지고 나는 최악의 경우에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갚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기가 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다만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형식적인 거고요. 이 사람의 이 빌라왕에 일하는 사람의 일반 재산이라든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겠죠. 법인이라고 한다면 뭐 자본금, 그 다음에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들어가고 나간 입출금 내역 같은 거 봤을 때 피해자를 전세 보증금을 받고 드렸을 때 나중에 2년 또는 4년 후에 돌려줄 수 있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를 보게 되면은 또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건데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를 볼 때는 피해자가 이제 수백 채의 빌라에 해당하는 거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모이셔가지고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이 내가 당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재정 상황 어떤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